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당이나 밭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태우기 시작한다. 말라버린 나무 조각들이 언뜻 보기엔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한 채 흙을 수십 년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물과 거름, 그리고 시간까지 흙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 만에 잃어버리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김성우 씨는 그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그는 퇴직 후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와 조용히 나무를 심고 쓰러진 가지를 태우는 대신 땅속에 묻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웃고 지나가던 그 작은 행동은 몇 년 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른 겨울, 주변은 눈으로 덮였지만 그의 텃밭 한가운데에는 노랗고 둥근 호박이 열려 있었다. 물도 거름도 주지 않았는데 말이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김성우 씨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흙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이 영상은 그가 실천한 자연의 방식, 바로 휴겔베드에 대한 이야기다. 특별한 장비도 화학약품도 필요 없다. 단지 흙과 나무,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일 뿐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 사례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자연과 연결될 수 있다는 증거이자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조용한 유산이기도 하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김성우 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마을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었는지 함께 알아보자. 그렇게 흙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생각은 김성우 씨의 인생 전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도시에서 오랫동안 엔지니어로 일하며 수많은 기계와 숫자 속에서 살아왔다. 은퇴 후 그는 조용한 삶을 원했고 그 답을 양평의 작은 마을에서 찾았다. 한때는 말끔하게 정리된 잔디밭이었던 그의 마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나뭇가지와 낙엽, 음식물 찌꺼기, 부서진 통나무들이 모여 긴 언덕처럼 쌓여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다. 도시에서 오신 분이 뭘 모르시나 봐요. 저렇게 두면 벌레 생기고 흙 다 썩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는 김 씨의 마당을 두고 쓰레기 더미 같다 고 말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김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흙의 음식이에요.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 김 씨의 마당을 둘러봤다. 왜 평탄하게 다듬지 않았는지, 배수는 잘 되는지, 작물은 뭐를 심을 건지 묻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마을에서 정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나무를 쌓고 흙을 덮고 그 위에 작물을 심었을 뿐이었다. 복잡한 농기계나 비료도 없었다. 그는 말했다. 흙이 필요로 하는 건 과하지 않은 관심과 시간이죠. 그의 이런 조용한 반항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농사 방식이 정말 옳은 걸까? 그렇게 김 씨의 마당은 하나의 실험장이 되었고 그는 누구보다 조용한 혁신가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몇 개월이 흘렀다. 김성우 씨는 여전히 말없이 나무를 쌓고 그 위에 흙을 덮고 작은 씨앗을 심었다. 겉보기엔 변한 게 없었지만 땅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해 여름, 마을은 기록적인 가뭄을 맞았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대부분의 밭에서는 작물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주말이면 마을 사람들은 호스를 끌고 나와 땀을 흘리며 물을 주기 바빴다. 그런데 김 씨의 텃밭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호스를 쓰는 일이 없었고 작물들도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이웃 주민이 호기심에 김 씨의 텃밭을 찾았다. 손으로 흙을 살짝 파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세상에 흙이 촉촉하네요. 비도 안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김성우 씨는 그제야 조용히 대답했다. 이 흙 아래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비가 안 와도 물을 품고 있어요. 그는 나무가 물을 저장하는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오래된 나무와 낙엽, 초록 식물들을 층층이 쌓고 흙으로 덮으면 그 안에서 나무가 천천히 썩으며 물을 머금게 된다.
마치 자연이 만든 스펀지처럼 땅속에서 수분을 저장해 주는 것이다. 이후 몇몇 주민들이 찾아와 직접 흙을 만져보기도 하고 자라는 작물들을 살펴보기도 했다. 더운 여름날, 남들은 하루에 한두 번씩 물을 주어야 했지만 김 씨는 단 한 번도 호스를 펼치지 않았다. 그렇게 조용한 실험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물을 머금은 흙은 시작에 불과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성우 씨의 텃밭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웃 주민들이 다시 찾아와 물었다. 물을 안 줘도 되는 건 이제 알겠는데 거름은 어떻게 하세요? 뿌리지 않으시던데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건 흙이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김 씨가 쌓은 나무더미 안에는 단순한 수분 저장 이상의 원리가 숨어 있었다. 나무와 잎사귀, 초록 식물들이 층층이 쌓이고 흙으로 덮이면 그 안에서는 미생물과 균류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무는 천천히 분해되며 질소, 칼슘, 칼륨 같은 영양분을 조금씩 흙으로 내보낸다. 빠르게 사라지는 비료와는 달리 이 과정은 몇 년에 걸쳐 지속된다. 게다가 썩어가는 나무는 약간의 열도 만들어낸다. 이 덕분에 김 씨의 밭은 초봄이나 늦가을에도 뿌리가 얼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마치 자연이 만든 온열기처럼 땅속에서 식물을 지켜주는 셈이다. 이런 점들 덕분에 김 씨는 화학 비료도 특별한 영양제도 필요 없었다. 그는 단지 한 번 흙과 나무를 정성껏 쌓았을 뿐이고 그 이후엔 자연이 알아서 도와주고 있었다. 텃밭 가장자리에서 자라고 있는 상추를 하나 따서 맛본 이웃 주민은 말했다. 왜인지 모르게 향이 진하네요.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아마 흙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의 밭은 더 이상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은 숲처럼 유기적으로 숨쉬고 있었고 해가 바뀔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농약도, 비료도, 물도 없이도 가능한 농사. 사람들은 점점 그의 방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자 김성우 씨는 새로운 실험을 준비했다. 겨울에도 작물이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그는 늦가을 밭의 한 구석에 당근과 배추 씨앗을 심었다. 주변 이웃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곧 눈이 올 텐데 그거 다 얼어 죽는 거 아닌가요? 그는 별다른 설명 없이 씨앗을 심고 마른 낙엽으로 살짝 덮어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눈이 내리고 마을은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그 실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초봄, 첫눈이 녹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김 씨의 밭 한가운데에서 작은 초록빛이 모습을 드러냈다. 언 땅을 뚫고 올라온 그것은 바로 배추 새싹이었다. 곧이어 당근의 잎사귀도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김성우 씨는 그제야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흙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나무가 썩으면서 만들어내는 미세한 열이 겨울 내내 땅속을 따뜻하게 지켜주었고 그것이 뿌리를 얼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나는 겨울을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겨울과 함께 살았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단지 흙이 촉촉하다는 이유로, 비료를 안 써도 된다는 이유로만 관심을 가지던 이웃들이 이제는 김 씨의 방식 속에 담긴 철학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밭은 이제 하나의 교과서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김성우 씨의 밭이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그 변화는 조용히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누군가는 오랜 갈증 끝에 조심스레 따라해보았다. 그렇게 이 작은 밭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이야기를 싹 틔우게 된다. 충북 괴산에 살고 있는 정대식 씨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뒷마당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교직에서 은퇴한 후 흙과 거리를 두고 살던 그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작은 마당에 나뭇가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김 씨처럼 가지를 쌓고 낙엽을 덮고 흙을 올려 씨앗을 심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정 씨의 마당은 봄마다 저절로 자라는 채소들로 가득하다. 그는 말했다. 이제는 물도 잘 안 주고 거름도 필요 없어요. 흙이 먼저 반응하니까요. 전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명희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손님들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실험은 어느새 그녀만의 자랑이 되었다. 손님들이 물어요. 이 채소는 왜 이렇게 향이 진하냐고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흙이 살아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처럼 김성우 씨의 방식은 거창한 홍보나 설명 없이도 사람들의 삶 속에 천천히 녹아들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웃들도 이제는 김 씨에게 조언을 구하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까지 한다. 작은 밭 하나에서 시작된 조용한 변화가 마을을 넘어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감을 주고 있었다. 그 변화는 빠르지 않았지만 깊었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진짜 농사는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대화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처럼 김성우 씨의 방식은 단순한 농법을 넘어 하나의 삶의 철학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흙을 믿는 마음이 있었다. 그는 특별한 기계를 쓰지 않았다. 복잡한 계산도 빠른 수확을 위한 조급함도 없었다. 단지 한 번 나무를 쌓고 흙을 덮고 씨앗을 심은 것뿐이다. 그 이후엔 흙이 천천히 응답해 주었다. 어느 날 마을 청년 한 명이 김 씨에게 물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건 매년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밭이에요. 한번 정성껏 만들면 그 뒤로는 흙이 스스로 준비하죠. 마치 오랜 친구처럼요. 실제로 그의 밭은 해가 갈수록 더 풍성해졌다. 땅속에 묻힌 나무들은 조금씩 분해되며 흙에 영향을 주었고 그 과정은 10년, 20년을 이어갈 수 있었다. 무성한 풀들도 자연스럽게 흙 위를 덮어주며 수분을 지키고 해충도 줄어들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잡초조차 뽑지 않아도 될 만큼 균형이 잡혀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밭이 김성우 씨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히려 더 잘 맞는다는 점이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비료 포대를 들거나 호스를 끌고 다니기 힘들어하지만 이 밭은 그런 수고를 줄여주었다. 물도 거의 필요 없고 땅은 가볍고 부드러웠다. 나이가 들어서도 땅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김 씨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땅 위에 손을 얹었다. 그는 더 이상 흙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흙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있었다. 그의 밭은 이제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과 믿음이 만들어낸 조용한 유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삶의 흔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김성우 씨의 밭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농법을 배우러 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가 흙과 맺은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 찾아왔다. 누군가는 조용히 밭의 흙을 만져보며 말한다. 이 흙은 따뜻하네요. 그러면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따뜻한 건 흙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신뢰, 그리고 기다림의 흔적이 사람들의 마음을 데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휴겔베드는 단지 물을 절약하고 비료를 줄이고 수확을 늘리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을 이해하고 흙과 동행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땅은 단지 작물을 심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담기는 곳이라는 사실을. 김 씨는 종종 손자와 함께 밭을 돈다. 아이는 궁금한 듯 묻는다. 할아버지, 왜 나무를 땅에 묻는 거예요? 그는 웃으며 대답한다. 나중에 네가 커서도 이 밭에서 무언가를 수확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 말 한마디에 이 밭에 진짜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 심는 건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의 유산이었다. 나무 한 조각을 흙에 묻는다는 그 단순한 행위는 결국 시간과 신뢰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지, 빠른 결과만을 닫는 시대 속에서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는 한 걸음은 무엇인지,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당신의 마당 한켠에 묻힌 한 조각 나무, 물을 머금은 흙, 그리고 살아 숨쉬는 자연이 당신의 손끝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당신의 정원은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다음 세대의 흙을 살릴 수 있습니다.